저 죄불암입니다. 날이 참 맑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한구석이 찬바람이 불 때도 있지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그저 오래 산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안방과 거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일이 안 풀리고 자식놈 속 썩이고 몸 여기저기가 쑤시기 시작하면은 저기 멀리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가거나 산속 깊은 절을 찾아가 복을 빌곤 하지요. 어떻게 하면은 팔자를 고칠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80평생을 넘게 살아보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지켜보니 진짜 복은 저 멀리 구름 위에 있는 게 아니더군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거실 바닥, 어제 벗어놓은 양말 한 짝, 그리고 구석에 쌓인 먼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이 한숨을 쉰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네 옛 어른들은 집에도 실령이 있고 넋이 있다고 믿었지요. 집은 단순히 비바람을 막아주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닙니다. 주인과 함께 숨을 쉬고 주인의 슬픔을 벽지 속에 빨아들이고 주인의 기쁨을 장판 밑에 깔아주는 그런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 집을 보면 어떻습니까? 물건들에 치여서 집이 숨을 못 쉬고 꺽꺽대고 있어요.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10년 넘게 한 번도 안 입은 옷들이 장롱에 꽉 차 있고 언젠가 쓰겠지 하며 베란다에 쌓아둔 고장난 가전제품들, 그리고 싱크대 밑에 굴러다니는 낡은 플라스틱 통들, 그것들이 다 여러분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 창살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부터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참 많은 집을 다녔습니다. 유난히 웃음꽃이 피고 자식들이 번듯하게 잘 풀리는 집들을 가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들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금칠한 가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다만 공기가 달랐어요. 햇살이 들어오는 자리에 먼지 하나 보이지 않고 바닥은 정갈하게 닦여서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줬지요. 반면에 늘 싸움이 끊이지 않고 우환이 닥치는 집은 현관문부터가 답답합니다. 신발은 뒤엉켜 있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르지요. 잠시 멈췄다가 보프이라는 놈은 참 까다롭습니다. 이놈은 밝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어둡고 눅눅하며 물건이 어지럽게 널린 곳에는 절대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좋은 부적을 붙여도 집안에 버리지 못한 쓰레기와 미련이 가득하다면 복은 대문 앞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가 버립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 쉰을 넘고 예순을 바라보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참 가난한 시절을 지나왔죠. 아끼는 게 미덕이고 버리는 게 죄악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주려고 혹은 아까워서 자꾸만 쟁여둡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는 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꽉 찬 컵에 어떻게 새물을 담겠습니까? 집안이 어질러져 있다는 건 여러분의 마음속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있거나 지나간 상처를 버리지 못하고 가슴 한구석에 쌓아두고 있는 것이지요. 그 무거운 짐을 집안 구석구석에 물건으로 형상화해 놓은 겁니다. 그걸 치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남은 생도 그 물건들처럼 무겁고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저와 함께 마음을 좀 가다듬어 봅시다. 오늘 당장 집 전체를 다 뒤엎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내 손길이 닿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무게를 줄인다는 생각으로 나를 짓누르던 그 낡은 물건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는 것이지요. 그동안 고마웠다, 이제는 편히 가라 하고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공간이 생기면 그 빈자리에 비로소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막혔던 운이 뚫리고 가족 간의 대화가 부드러워지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뿐해지는 기적. 그건 마술이 아니라 청소라는 이름의 가장 정직한 수행입니다. 이제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구역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세 곳만 제대로 닦고 치워도 여러분의 집안 공기가 바뀌고 자손 대대로 흐르는 기운이 달라질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허허. 자, 그럼 이제 천천히 대문 쪽으로 걸어가 볼까요? 자, 이제 우리 집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현관으로 한번 나가 봅시다. 여러분, 현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신발 벗어두고 드나드는 통로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아니지요.
풍수문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집안에 들어설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그곳의 기운이 어떠냐에 따라 기분이 확 달라지는 걸 느껴보셨을 겁니다. 우리 옛말에 대문이 높아야 집안이 번성한다는 말이 있었지요. 그건 단순히 대문을 크게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이 막힘없이 시원하게 들어오도록 관리하라는 선조들의 지혜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바로 이 현관이 우리 집의 콧구멍이자 숨구멍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현관은 지금 어떤가요? 혹시 숨이 턱 막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집은 현관에 신발이 수십 켤레가 나와 있더군요. 식구는 셋뿐인데 운동화에 구두에 슬리퍼까지 뒤엉켜서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게다가 한쪽 구석에는 내놓으려던 재활용 쓰레기 봉투가 며칠째 자리를 잡고 있고 낡은 우산이며 아이들 싱싱카까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허허, 제가 그 집을 보며 속으로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길을 막아놓으면 보fu이 들어오려다가도 넘어져서 돌아가겠구나 싶었거든요. 여러분, 신발은 나의 발이자 나의 이동을 상징합니다. 밖에서 온갖 흙먼지와 세상의 거친 기운을 묻히고 돌아온 신발들이 현관에 어지럽게 널려 있다는 건 밖에서의 스트레스와 나쁜 기운을 집안 입구에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현관으로 나가셔서 신지 않는 신발들을 신발장 안으로 넣으십시오. 딱 식구 수대로. 아니면 내일 당장 신을 신발 한두 켤레만 정갈하게 놓아두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현관의 공기가 확 바뀝니다. 신발 끝을 집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향하게 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밖에서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현관 바닥을 한번 보세요. 혹시 모래알이 서걱거리고 얼룩이 져 있진 않나요? 현관 바닥은 우리 집의 얼굴입니다. 외출했다 돌아온 남편이 혹은 지친 몸으로 귀가한 자식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닥이 반짝반짝 닦여 있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아, 이제 살 것 같다. 여기가 내 보금자리구나 하는 안도감이 절로 들겠지요. 그 안도감이 바로 운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간혹 현관에 커다란 거울을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을 열자마자 정면으로 마주보는 거울은 들어오는 복을 반사해서 쫓아낸다고들 하지요. 거울은 옆면에 두어 밝은 기운을 돕게 하고 무엇보다 현관 조명은 항상 밝아야 합니다. 어두컴컴한 현관은 음임의 기운을 불러 모아요. 전구가 나갔다면 귀찮아하지 말고 즉시 갈아 끼우십시오. 밝은 빛은 나쁜 기운을 쫓고 행운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사람들은 그래요. 겨우 청소 좀 한다고 인생이 바뀌겠느냐고요. 하지만 제가 평생을 연기자로 살며 수많은 사람의 일생을 연기해보고 또 실제로 지켜보니 인생은 아주 작은 습관에서 갈립니다. 현관을 치우는 행위는 단순히 먼지를 닦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 세상의 풍파로부터 내 가정을 지키겠다는 주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택배 상자나 쓰레기 봉투를 내일 버려야지 하고 현관에 쌓아두지 마세요. 그것은 내 인생의 기회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스스로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관은 비어 있을수록 좋습니다. 비어 있어야 그 자리에 새로운 소식, 반가운 손님, 그리고 재물운이 담길 수 있는 법이니까요. 자, 이제 현관이 깨끗해졌나요? 바닥에서 광이 나고 공기가 맑아졌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기분 좋게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봅시다. 우리 식구들의 생명줄이 달려있는 곳, 바로 주부들의 성지이자 집안의 금고라 불리는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복의 비밀이 아주 많이 숨겨져 있거든요. 준비되셨죠? 자, 저를 따라오세요. 이제 주방으로 오셨군요. 예부터 우리 어머니들은 정한수 떠놓고 빌 때도 자식들 배불리 먹일 때도 늘 이곳 주방에서 살다시피 하셨지요. 그래서일까요? 주방은 집안의 곳간이자 가족의 생명력이 솟아나는 샘물 같은 곳입니다. 풍수에서도 주방은 재물운을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로 꼽히지요. 돈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가 바로 이 소뚜껑과 칼끝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방은 안녕합니까? 혹시 싱크대 위에 어제 먹다 남은 그릇들이 쌓여 있진 않나요? 아니면 냉장고 문에 온갖 전단지와 자석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진 않습니까? 주방에서 가장 먼저 치워야 할 것은 바로 미련입니다. 찬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 빠진 공기, 금이 간 접시, 손잡이가 덜렁거리는 컵들이 분명히 한두 개는 있을 겁니다. 아유, 그래도 아까운데 국그릇으로 쓰면 괜찮아 하면 놔두시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가 빠진 그릇은 운을 깎아먹는 상처와 같습니다. 그런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내 운명에 흠집을 내는 것과 다름없어요.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릇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깃든 가난한 기운을 내다 버리는 것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칼과 가위를 보십시오. 이것들은 날카로운 살기사치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밖으로 보이게 꽂아두거나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면 집안의 화목을 해치고 재물을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칼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수납함에 정갈하게 넣어두어야 합니다. 도구는 도구답게 제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집안의 평안을 돕는 법이지요. 잠시 한숨을 쉬며 냉장고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네요. 요즘 냉장고들은 참 크고 좋습디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음식의 무덤인 경우가 많아요. 검은 봉지에 쌓여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오래된 나물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소스들. 여러분, 냉장고는 신선한 생명력을 보관하는 곳이지 죽은 기운을 쌓아두는 창고가 아닙니다. 냉장고가 꽉 차 있으면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70%만 채우고 30%만 비워두십시오. 그래야 공기가 순환하듯 재물운도 막힘없이 흐르게 됩니다. 식탁 위는 또 어떻습니까? 온갖 약봉지에 영양제 통에 먹다 남은 빵봉투까지 어지럽게 널려 있진 않나요? 식탁은 가족이 마주 앉아 정침을 나누는 신성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어수선하면 대화가 꼬이고 자식들이 집에 붙어 있으려 하지 않아요. 식탁 위에는 예쁜 꽃 한 송이나 정갈한 매트 하나만 두어도 집안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참 고생하며 살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 집에 가보니 방은 좁아도 주방만큼은 눈이 부시게 깨끗하더군요. 물기 하나 없이 닦인 싱크대와 가지런히 엎어놓은 수저들.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는 결국 자수성가해서 큰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지요. 아, 저렇게 매일 아침 주방을 닦는 정성이 곧 자기 인생을 닦는 정성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주방의 청결은 곧 안주인의 얼굴이고 그 집안의 품격입니다. 배수구에 낀 오물을 치우는 것을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인생에 막힌 혈관을 뚫는 일입니다. 가스레인지에 튄 기름때를 닦아내는 것은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걷어내는 일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주방불을 끄기 전에 다시 한번 둘러보십시오. 행주를 깨끗이 빨아널고 물기를 싹 닦아낸 주방에 달빛이 비칠 때 비로소 그 집안에 진정한 풍요가 깃들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배가 부르고 마음이 든든해졌으니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휴식처인 침실로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거기는 우리의 영혼이 쉬는 곳이니 더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집에 가장 깊숙한 곳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하루의 시작과 끝이 머무는 곳이고 거친 세상에서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재생의 공간이지요.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 우주의 기운과 교감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침실이 어지러우면 잠을 자도 피곤이 가시지 않고 꿈자리가 뒤숭숭하며 나중에는 판단력까지 흐려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침실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침대 밑이나 장롱 위 혹은 방구석에 나중에 언젠가 쓰겠지 하며 밀어넣어둔 짐들이 보입니까? 특히 침대 밑은 운의 통로입니다. 기가 순환해야 하는 그 자리에 철진한 옷상자나 낡은 가방들을 쌓아두는 것은 마치 흐르는 시냇물에 커다란 바위를 던져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잠을 자는 내내 그 무거운 물건들의 압박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찌 몸이 가뿐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그 짐들을 꺼내십시오. 침대 밑은 비어 있을수록 바람이 잘 통할수록
여러분의 건강운과 부부운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옷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옷장 문 여는 소리를 흉내내며 끼익하고 열리는 그 속에 여러분의 과거가 너무 많이 들어있진 않나요? 살 빠지면 입겠다고 10년째 보관 중인 바지, 유행이 한참 지난 코트, 누군가에게 선물 받았지만 내 취향이 아니라 한 번도 걸치지 않은 옷들. 여러분, 입지 않는 옷은 죽은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옷장에 빈틈이 없으면 새로운 기회와 행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저는 가끔 제 옷장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옷들이 내 인생의 무게구나. 그래서 철마다 입지 않는 옷들을 과감히 정리합니다. 남에게 줄 수 있는 건 주고 수명이 다한 건 고맙다고 인사하며 보내줍니다. 옷장을 비우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어깨를 짓누르던 과거의 미련을 덜어내는 일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가벼운 몸이 되는 법이지요. 또한 침실에 너무 많은 물건을 두지 마십시오. 화려한 장식품이나 큰 거울, 특히 머리맡에 복잡하게 놓인 전자제품들은 숙면을 방해하는 1등 공신입니다. 거울은 잠자는 모습이 비치지 않게 배치하는 것이 좋고 머리맡은 최대한 간결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풍경이 어지러운 잡동산이라면 우리 뇌는 밤새 그 혼란을 정리하느라 쉬지 못합니다. 잠시 사색에 잠긴 듯 멈추었다가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평생을 검소하게 사셨는데 그분의 안방은 마치 선빵샘처럼 깨끗했습니다. 낡은 요 한 채와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지요. 그분은 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갈 때 가져갈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방 안에 짐을 싸두고 사는지 모르겠어. 방이 비어 있어야 마음이 평안한 것을. 그 말씀을 들을 땐 몰랐는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보니 그게 참 진리입디다. 특히 50대, 60대 우리 동년배 여러분, 자식들 다 키워보내고 허전한 마음을 물건으로 채우려 하지 마세요. 외로워서 물건을 쌓아두는 건 오히려 스스로를 창고 속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물건을 비워내면 그 자리에 적막함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적막함 속에서 비로소 진짜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구나. 이제는 나를 위해 좀 더 가볍게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위로 말입니다. 짐실을 정갈하게 치우는 것은 나를 대접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깨끗한 이불 가죽을 만지며 잠자리에 들 때의 그 평온함,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남이 주는 복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지요. 자, 이제 우리 집의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현관에서 시작해 주방을 거쳐 침실까지 여러분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이제 맑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리가 우리 인생에 어떤 마침표를 찍어줄지 그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러 가봅시다. 자, 이제 기나긴 여정을 마치고 다시 거실 한복판에 앉았습니다. 현관을 닫고 주방을 정리하고 안방의 묵은 짐들을 덜어내느라 몸은 좀 고단하시지요? 하지만 마음은 어떻습니까? 왠지 모르게 가슴속이 시원하고 집안 공기가 전보다 한결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게 바로 운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무엇을 더 채워야 할지 고민합니다. 손주들 줄 돈도 있어야 하고 노후 자금도 든든해야 하고 남들 보기에 번듯한 집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진짜 품격 있는 노년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비웠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가 집을 치운 것은 단순히 먼지를 털어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욕심과 남을 원망하던 마음, 그리고 나만 옳다고 믿었던 아집을 닦아낸 수행이었습니다. 집이 깨끗해지면 신기하게도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내가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물건들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우주의 기운에게 내어주는 것이니까요. 잠시 창밖을 내다보듯 먼 곳을 향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죠. 그런데 그 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머무는 자리를 정갈하게 가꿀 때 비로소 그 자리에 복이 스며드는 법입니다. 신이 넘고 예순이 지나면 이제는 화려한 꽃보다는 은은한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한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서 좋은 향이 나겠습니까? 가족 간의 불화도 그래요. 집이 어지러우면은 마음이 날카로워집니다. 부딪히는 물건마다 짜증이 나고 좁아진 공간만큼 마음의 여유도 사라지지요. 하지만 집안을 말끔히 치워놓고 나면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부드러워집니다. 아이고, 당신 고생했네. 여보, 집이 참 환해졌네.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쌓여서 가문자문의 복이 되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청소와 정리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내 마음을 세수하는 것과 같은 일상이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버리고 매일 조금씩 닦으십시오. 물건 하나를 드릴 때는 이것이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빛인가 아니면은 또 다른 짐인가를 먼저 물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화려한 가구도 명품 가방도 통장의 숫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오직 내가 머물렀던 자리에 남긴 맑은 기운과 사랑하는 이들의 기억뿐입니다. 내 집을 정성껏 가꾸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성껏 가꾸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끝은 결코 외롭거나 비루하지 않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처럼 장엄하고 아름다울 뿐이지요. 카메라를 보며 인자하게 웃으며 자, 이제 허리를 쭉 펴고 크게 한번 웃어봅시다. 허허허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이제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은 아주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깨끗해진 현관으로 내일 아침에 태양이 들어올 때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기적들이 하나둘 찾아오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집을 아끼십시오. 그리고 그 집안에 사는 여러분 자신을 가장 많이 아끼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십시오.